흐리고 습한 날씨. 대한민국 모 지역 신병교육대 여군 제24중대. 입소 대기실에 들어선 22살 강유진.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표정으로 주위를 살핀다. 이제 진짜 군인이 되는 거구나. 옆자리엔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박소현이 앉아 있었다. 안 떨려요? 전 무서워 죽겠어요. 조금요. 근데 해보고 싶었어요. 강해지고 싶어서요. 그녀의 말에 박소연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한 남자의 눈빛. 훈련교관 김도환 중사. 그는 자연스럽게 여성 대기자 사이를 오가며 미소를 지었다. 신체 검사를 마친 후 신병들은 생활관으로 이동했다. 강유진은 3층 생활관 307호로 배정되었다. 2층 침대 아래쪽. 점심시간이 지난 뒤 개별 면담이라며 유진과 몇몇 신병들이 행정반으로 호출되었다. 강유진 훈련병 입장.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교관 김도환 중사가 웃으며 말했다. 오, 키 크네. 170 넘지. 운동했었나? 아, 네. 고등학교 때 농구 좀 했습니다. 잘 됐네. 훈련소에서도 체력장 점수 좋으면 편하게 갈 수 있어. 뭐 나만 잘 믿으면. 그 말은 그저 격려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야간 훈련이 끝나고 모두가 피곤에 절어있던 밤 11시. 강유진은 갑작스럽게 불려갔다. 행정반 청소 명목이었다. 행정반 문을 열자 어둠 속 책상 뒤에서 김 중사가 앉아 있었다. 유진아, 요즘 훈련 힘들지? 예, 조금요. 훈련이란 게 말이야. 꼭 힘들게만 해야 되는 건 아냐. 말 잘 들으면 편하게 해줄 수도 있어. 그 순간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 중사는 웃으며 말했다. 에이, 딱딱하게 굴지 말고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죄송합니다. 청소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청소도구를 챙겼다. 행정반을 나서는 유진의 눈에 천장 구석에 CCTV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순간 생각이 스쳤다. 저 사람 평소엔 CCTV 잘 안 켜놓는다더니 오늘은 녹화 중일까? 그녀는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보고 무심한 듯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어 올렸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강유진은 야간 점호 후 이불 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2023.09 10. 오늘 김도환 중사라는 사람이 또 이상하게 말을 건넸다. 말 잘 들으면 편하게 해주겠다고. 그 사람은 배려처럼 말하지만 그건 권력이다. 그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으면 계속할 것이다. 나 기록하자. 다음 날 아침 강유진은 목격했다. 신병 윤지의 훈련병이 김 중사에게 불려가던 장면을. 그녀는 돌아오고 나서 손을 덜덜 떨고 있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윤지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윤지에는 발열을 이유로 의무대로 이송되었다. 며칠 후 생활관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 중사한테 잘 보이면 훈련 편하게 간다더라. 여자애들 중 몇 명은 벌써 친해졌다던데. 강유진은 그 소문 속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키 큰 애 있잖아. 유진이. 행정반에서 둘이 뭐 했다던데. 그녀는 조용히 이를 악물었다. 며칠 후 생활관에 국방부 감사단이 방문했다. 이번 주부터 훈련소 전 구역 CCTV 점검 및 백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부 행정반 복도 상담실 영상은 감사 대상으로 추출될 예정입니다. 김도환 중사의 얼굴이 순간 굳는 걸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국방부 감사단이 신병교육대 전 구역 CCTV 영상 파일을 회수하던 날이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생활관 복도 상담실 그리고 행정반, 감사관 중 한 명이 USB 드라이브를 연결하며 말했다. 행정반 영상. 날짜별로 백업 진행됐네요. 이틀 전 영상도 살아있습니다. 밤 11시 42분부터 57분까지 여군 훈련병 한 명이 단독 출입. 그 장면의 시간대가 바로 강유진이 불려갔던 시간. 영상은 흐릿했지만 행정반 안에 설치된 CCTV는 소리를 담지는 못했어도 몸짓과 시선,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강유진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오고 김도환 중사가 의자에서 일어선다. 그가 유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유진은 깜짝 놀라 뒤로 한 발짝 물러선다. 그리고 몇 초 후 유진이 천장을 쳐다보며 정면의 카메라를 응시한다. 그 순간 영상 파일을 분석하던 감사관의 손이 멈췄다. 이건 그냥 눈빛이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 보라는 의도가 있었어요. 감사단은 내부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 피감기관 육군 제24신병교육대 분석구간 2023.09 12,342만 2,357 확인 내용 여성 훈련병 단독 출입 교관의 비정상적 신체 접근 카메라 응시 및 심리적 불안 정황 조사 필요성 있음 관련자 추가 면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요망 이 보고서는 중앙감사본부로 올라갈 예정이었다. 의무대에서 퇴소한 윤지혜는 얼굴이 한층 야위어 있었다. 생활관 내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잠깐의 눈빛 교환 후 화장실 청소 시간에 은밀히 이야기를 나눴다. 지혜야, 무슨 일 있었어? 그날 윤지혜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말했다. 어깨에 손 올리고 문 닫고 가까이 오더니 내가 겁먹으니까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 잘 들으면 편하다고.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유진아, 나 그때 너무 무서웠어. 강유진은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기로. 지혜야, 지금 감사단이 행정반 CCTV 백업했대. 내가 용기 낸다면 그 영상이 증거가 될 수 있어. 무서워. 그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 그 힘보다 더 강한 진실이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강유진은 부대 내 컴퓨터를 사용해 국방부 인권센터에 익명으로 제보 메일을 보냈다. 제목 훈련소 여군 대상 부적절한 접근 의혹 제24중대. 본문. 훈련병 보호를 위한 행정지침이 오히려 권력 남용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교관 김도환 중사는 여군 훈련병에게 반복적으로 편하게 해주겠다는 발언과 신체적 접근을 시도했고 일부 훈련병은 심리적 불안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CCTV 영상 확보된 것으로 압니다. 해당 영상 분석 시 실체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제보자는 익명성을 요청하며 해당 사안을 작전명 은하수로 기록합니다. 며칠 뒤 김도환 중사는 감을 잡기 시작했다. 행정반 CCTV가 회수되었고 감사단이 또다시 부대를 드나들었다. 이상하네. 뭘 그렇게 뒤져? 그리고 그날 저녁 강유진이 다시 호출되었다. 유진아, 요즘 나 피하지? 누가 뭐 시켰니?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냥 훈련에 집중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 그럼 더 이상 어색하게 굴지 말자. 나중에 어디 가서도 누굴 의심하면 안 돼. 불이익 받을 수 있어. 그 말은 위협이자 경고였다. 그날 밤 생활관 공중전화기로 강유진 앞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조용한 남성의 목소리였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당신의 용기 덕분에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 겁니다. 누구시죠? 국방부 조사단입니다. 당신이 보내준 메일, 우리는 은하수 작전으로 분류했고 이미 상부에 보고되었습니다. 증언은 곧 요청드릴 예정이니 그날까지 기록을 멈추지 마십시오. 2023년 9월 20일 중대장은 강유진을 행정반으로 불렀다. 그 자리에 있던 건 생소한 얼굴의 장교 2명. 국방부 조사단 소속이었다. 강유진 훈련병,
CCTV 관련 추가 확인 및 피해 여부 파악을 위해 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는 자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지며 진술 거부권은 보장됩니다. 유진은 잠시 고개를 숙인 후 천천히 말했다. 네.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그 순간 긴장감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면담실. 녹음 버튼이 눌리고 조사는 시작되었다. 2023년 9월 10일 밤 11시 42분 행정반 내 단독 호출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강유진은 숨을 들이켰다. 김도환 중사에게 불려갔습니다. 명목은 행정반 청소였지만 실제론 그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건 훈련과 관련 없는 이상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 잘 들으면 편하게 해줄게. 조사관의 펜이 멈췄다. 유진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복종이 아니라 굴복이었습니다. 며칠 뒤 윤지에도 면담을 받았다. 처음엔 고개를 들지 못하던 그녀는 유진의 증언이 공식 문서화되었다는 말을 듣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저한테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나만 안 힘들게 해줄 수 있다고. 나중에 따로 보자고. 말 잘 들으면 훈련이 다르다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바닥을 펼쳤다. 그 위엔 작은 메모지. 제가 적어놨어요. 그 사람한테 들은 말들. 조사관은 조용히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날 밤 강유진은 자신의 옛 휴대폰을 꺼냈다. 비록 부대 내 반입은 금지였지만 훈련 전 잠깐 간직했던 기기에 한 파일이 남아있었다. 며칠 전 김 중사와 복도에서 조용히 말다툼이 있던 장면을 녹음한 것이었다. 유진아, 그러지 마. 괜히 군 생활 꼬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나? 네. 그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의 어투와 상황은 분명한 위협의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면담이 진행되면서 부대 내에서도 기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중대장인 박 상사는 조사관을 만난 후 교관실로 돌아와 김 중사를 따로 불렀다. 도환아, 너 뭐 숨기는 거 없지? 김도환은 쓴웃음을 지었다. 왜요, 설마? 그 여자애들 말 믿으시는 거예요? 이번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닐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불안감이 섞였다. 국방부 조사단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또 다른 단독 호출 장면을 확인했다. 그날 훈련병 이가현이 새벽 1시에 생활관에서 행정반으로 향한 장면. 그녀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유진과 지혜가 비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가현아, 내가 말해주면 우리 말이 더 힘을 가질 수 있어. 무서워. 그 사람이 나중에 복수하면 어떡해. 우리가 함께 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단은 3명의 훈련병에게서 동일한 진술을 확보했고 녹취 파일, 메모, CCTV 영상까지 확보한 상태였다. 초안 보고서에 적힌 문장. 김도환 중사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여성 훈련병 대상의 비언어적 언어적 권력 남용이 확인되었음. 다수의 피해 진술과 물적 증거 확보. 징계 및 수사 의뢰 필요. 김도환은 감사관의 방문이 잦아지자 급히 외출을 요청했다. 허가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는 중대장을 찾아가 말했다. 상황이 이러니까 도저히 훈련이 안 됩니다. 개인 사유가 있으니 하루 외박 좀 주십시오. 중대장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나가면 더 의심받는다. 그냥 있는 게 너한테도 좋아. 김도환은 아무 말 없이 교관실 문을 닫고 나갔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무단이탈 상태로 기록되었다. 2023년 9월 24일 새벽 4시 20분. 교관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중대장 박 상사는 결국 작전 통제실에 긴급 보고했다. 김도환 중사 무단 이탈. 마지막 목격은 어제 23시 40분. 현재 소재 미확인. 20분 뒤
기지에 헌병이 도착했다. 김도환의 잠적은 단순한 이탈이 아닌 수사 회피 목적의 도주로 판단되었다. 국방부 직속 수사단이 정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성 훈련병 3인에 대한 피해 진술 확보, CCTV, 녹취 파일, 메모 등 정황 증거 확보, 도주의 가능성 및 증거 인멸 우려, 군사법원 영장 청구 착수. 이제 단순한 부대 내 사건이 아니라 국방부 전체가 움직이는 사건으로 확대된 순간이었다. 김도환은 서울 근교의 동생 자취방으로 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관들은 통신 기록을 추적했고 그가 자주 이용하던 경기 남부의 한 지하철역 CCTV를 통해 흰색 야구 모자를 쓴 모습을 포착했다. 그 시각 군 수사관 4명이 조용히 그의 은신처를 포위하고 있었다. 2023년 9월 25일 오전 7시 18분. 현관이 열리자 동시에 외침이 터졌다. 국방부 수사단입니다. 김도환 중사 정지하십시오. 김도환은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건 고개를 떨구는 일뿐이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그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그날 오후 4시 신병교육대 내부로 전파되었다. 여군 훈련병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강유진과 윤지혜 그리고 이가연은 생활관 뒤 창고에서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우리가 해낸 걸까? 아니, 이제 시작이야. 국방부는 군사법원에 정식 체포영장과 수사 개시 공문을 제출했다. 혐의는 다음과 같았다.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성희롱, 복무지침 위반, 인권침해 의혹. 수사관은 말했다. 우리가 가진 건 단순한 영상 하나가 아닙니다. 목격자 3명, 피해자 3명, 녹취 파일, 서면 기록, 복수의 CCTV 증거. 이건 고립된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의 단면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며 국방부 조사단은 유진에게 물었다. 언론 발표나 교육 자료 제작 시 실명 공개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물론 익명도 가능합니다. 유진은 밤새 고민했다. 익명으로 살면 평범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 생각이 떠올랐다. 처음 입소하던 날 어머니가 말했던 한마디. 강해지고 싶어서 간다며? 강함은 내가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 있을 때 생기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실명으로 제 이야기를 써주세요. 며칠 후 유진은 과거에 함께 입소했던 선임 훈련병 이정화에게 문자를 받았다. 너 요즘 뉴스에 나오더라. 멋지더라. 나도 그때 말 못했던 거 이제야 말하고 싶어. 그리고 다음 날 정화도 정식으로 진술서를 제출했다. 2023년 9월 27일 오전 9시. 신병교육대 내 김도환 중사의 개인 사무실이 봉쇄되었다. 헌병 수사관들이 입회한 가운데 책상 서랍, 컴퓨터 하드, 개인 금고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그중 금고 안에서 검은 봉투 하나가 발견되었다. 겉면엔 손글씨로 쓰인 단어 하나. 선별명단. 조사관은 말없이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수첩 한 권과 USB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수첩엔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있었다. 윤이응 체구 자금 수남 상담 후 따로 접촉. 강이응 키 큼 운동 경력 접근 시 반응 민감한 보류. 이이응 야간 호출 이외 반응 불안정 가능성 있음. 그리고 각 기록 옆엔 알 수 없는 이니셜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이건 그냥 메모가 아니야. 목표 리스트였어. 수사관은 숨을 죽였다. USB엔 폴더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TEMPTALK. 그 안엔 녹음된 음성 파일이 5개. 그중 하나는 명확히 김도환의 목소리였다. 얘는 안 되겠어요. 너무 눈치가 빨라. 저번에 카메라 봤던 거 아시죠? 그럼 이쪽에로 바꿔. 걘 아직 아무 말도 안 해. 다른 음성 속엔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번 기수만 조용히 지나가면 다음부턴 다 내 방식대로 갈 겁니다. 그 남자의 신원은 상급 부사관 이중원 상사였다. 훈련소 행정보급과장을 겸하고 있는 인물.
USB 파일에 기록된 날짜와 내부 보고 일지 대조 결과 김도환이 여러 번 문제 제기를 당했지만 상부에서 이를 무마한 정황이 드러났다. 보고 내용 2023.08 3훈련병 윤희응 야간 상담 이후 심리 불안 호소. 교관 김도환 관련 정황 있으나 명확한 증거 없음. 상신 보류. 담당자 이중원 상사. 감사단은 더 이상 개인 일탈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건 조직적 묵인입니다. 적어도 2사람 이상이 공모하거나 방조했습니다. 9월 30일 국방부는 이중원 상사의 직위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다음은 그날 국방브리핑 내용이다. 본 사건은 성적 권력 남용과 보고 체계의 비정상적 유착이 동시에 발생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중원 상사는 군검찰의 기소 의견 송치 예정입니다. 강유진은 그 뉴스를 생활관 TV를 통해 보며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다른 훈련병 몇 명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한 번은 나한테도 밤에 불러서 이상한 말 했어요. 나도 무서웠어요. 근데 아무도 못 믿겠더라고요. 국방부 조사관은 유진에게 말했다. 당신이 말을 시작한 순간 다른 누군가도 드디어 숨을 쉴 수 있었던 겁니다. 10월 2일 국방부 인권센터는 여성 장병 인권 포럼을 준비 중이었다. 유진은 정식 초청을 받았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전 강유진 훈련병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밤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여전히 같은 고통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말 잘 들으면 편하게 해줄게. 그 말은 보호가 아닌 통제였습니다. 포럼장 안엔 침묵이 흘렀고 곧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2023년 10월 5일 국방부 인권센터로 도착한 익명의 편지 한 통.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심장은 그 글을 읽는 순간 쾅 하고 요동쳤다. 저는 2019년 1월 기수 여군 훈련병이었습니다. 그때도 김도환 교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편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당시 훈련 후 전역한 민간인. 이미 시간이 한참 흐른 후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때 밤을 꿈에서 떠올리고 있었다. 국방부는 곧 2019년 기수 훈련 기록과 김도환 중사의 당시 근무 일지를 뒤졌다. 그해 1월 여군 훈련병 중 3명이 심리상담 요청을 남겼고 그중 2명은 갑작스럽게 중도 퇴소했다. 이유는 불명. 그러나 퇴소 신청서에 쓰인 단어 하나. 위압적 분위기 속 교관과의 거리 조절 실패. 담당 상담관은 이중원 상사. 그는 모든 진술을 개인 스트레스로 축소해 상신을 멈췄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심리상담센터 전산망에서 D-119라는 보고서가 확인되었다. 접근 권한은 폐쇄, 상신은 중단, 담당자는 삭제 처리. 그러나 복구 작업 끝에 그 보고서 일부가 되살아났다. 훈련병 양 심야 상담 중 교관 접촉 시도 언급. 명확한 사실 확인 어려움. 상담 종결 처리. 작성자 이중원 상사. 그녀의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졌지만 기억은 살아있었다. 10월 8일 강유진은 K-국방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 처음엔 그게 나만의 일이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날 선택했나 그런 생각만 했죠. 근데 지금은 알아요. 그건 선택이 아니라 반복이었어요. 다음 피해자를 기다리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녀의 말은 전역한 예비역들 사이에서도 파장을 일으켰다. 해시태그 하나가 올라왔다. 해시태그 2019 기수도 있었다. 익명의 계정에서 시작된 이 태그는 곧 수십 명의 계정으로 퍼졌다. 그때 말 못한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유진 훈련병님, 당신 덕분에 우리도 살아났어요. 나는 진짜로 그 사람한테 방문 닫지 말고 청소하라는 말 들었다. 언니가 용기 냈으니까. 나도 이제
내 딸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어요. 10월 10일 국방부 인권센터와 감사단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7만 2022년 김도한 중사 근무 기간 중 여군 훈련병 대상 상담 및 호출 내역 전수조사 착수 1차 조치로 43명 훈련병 대상 상시 권한 호출 기록 확인 중 개별 진술 확보 및 복무 기록 재검토 예정. 사건은 이제 단일 사건을 넘어 조직의 실패로 확대되고 있었다. 이중원 상사는 수사 중 과로를 이유로 군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그가 쓰러지기 전 PC에서 백업된 문서 하나가 발견되었다. 잠금 파일 쌍급 보고 1903. 암호는 KDW 1903. 김도한의 이니셜과 2019년 3월로 추정되는 파일. 파일을 열자 그 안에는 상부 권고에 따라 무마함. 이라는 문장이 명시된 메모가 있었다. 상급 간부 중 누군가가 묵인을 넘어서 은폐를 지시했을 가능성.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복원한 잠금 파일 쌍급 보고 1903의 마지막 줄에는 명확한 서명이 있었다. 검토 박문석 제25사단 참모장 2019.03 15 박문석 현역 대령 현재는 국방부 인사참모부 근무 중, 즉 김도한의 상습적 행위가 최초 포착되었을 때 직접 내부 감찰을 무마 지시한 인물이었다. 한편 국방 전문 출입기자인 정소연 기자는 이 정보를 단독으로 입수하고 박문석 대령의 인사기록과 경력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박 대령이 그건 처음이 아니에요. 본인 휘하에 있던 장교들의 부적절한 사건들을 가족에게 상처 준다며 수차례 덮었죠. 실적 위주 인사평가 때문이에요. 문제 일으킨 부대라는 기록이 남으면 진급이 막히니까요. 2023년 10월 12일 저녁 국방TV와 공중파 뉴스에서 해당 내용이 메인 보도로 터졌다. 국방부 참모부 소속 박문석 대령, 김도한 사건 당시 내부 보고서 묵인 정황, 복수의 피해자 진술, 감찰 무산 기록 확보, 유착 가능성 공식 수사 착수. 해당 뉴스가 보도되자 군 내부 커뮤니티는 폭발했다. 이제야 실체가 보이네. 이게 개인 일탈이라고? 웃기고 있네. 국방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유진을 포함한 3명의 고발자들에게 1등급 신변보호 및 사적 공간 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유진에게는 별도로 변호인단과 상담치료사를 배정했다. 그날 상담실에서 유진은 울었다. 전 그냥 내가 잘못 봤나 싶었던 적 많았어요. 근데 내가 본 게 맞았네요. 치료사는 조용히 손을 잡아줬다. 내가 본 거 지금 모두가 보게 된 거야. 2023년 10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강유진 훈련병에게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을 공식 요청했다. 주제는 군내 성폭력 대응 실태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개선 방안. 유진은 고민 끝에 수락 버튼을 눌렀다. 그날 밤 윤지혜와 이가현이 침대 끝에 앉아 말했다. 넌 지금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대신 내는 거야. 겁먹지 마. 우린 내 뒤에 있어. 국회 국정감사 2023년 10월 18일 증언대에 선 강유진은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도한 중사는 제게 말 잘 들으면 편하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농담인 줄 알았지만 그건 구조적인 침묵 속에 반복되어 온 위협이었습니다. 그 뒤에 있었던 상관들, 사건을 무시하고 묵인하고 회피한 사람들, 그들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국회의원들도 숨을 삼켰다. 유진의 증언이 방송되자 전역한 수많은 여성 군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때 조용히 했던 나, 유진 훈련병 덕에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후배들한테 같은 고통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그 사람 밑에서 훈련받았어요. 이름도 말투도 그대로 기억나요. 2023년 10월 20일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군의 한 개인이 아닌 군 전체의 책임임을 인정합니다. 은폐, 축소, 회피,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면적 시스템 개선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박문석 대령은 즉시 보직 해임되었다. 2023년 10월 21일 국방부는 여군 인권 개선 및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한 국방개혁 TF TS크포스를 정식 발족했다. 직속 보고 체계, 외부 전문가 참여, 여군 고발자 및 피해자 그룹의 자문까지 포함한 최초의 전방위 개혁 조직. 국방부 장관은 개회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더 이상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야만 움직이는 시스템이 되어선 안 됩니다. 구조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TF의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3대 핵심 개혁 내용이 담겼다. 지휘관 직속 고충센터 신설, 기존 병영상담관 외에 중대대대급 지휘관 직속 고충신고 채널 개설, 고발 시 상급자 우회 허용, 고발자 자동 보호 조치 시스템 도입, 최초 고발 시점부터 자동 신변 보호 프로그램 발동, 필요시 외부 생활관 격리,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야간 상담, 개별 지시 CCTV 녹음 의무화, 교관 및 간부 대상, 훈련병과의 단독 접촉 시 영상 기록 필수화. 이 세 가지는 유진의 증언과 피해자의 고백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였다. 군대 내 여군 인권 시스템 개혁 촉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5일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다. 국방부는 국민청원을 인정하고 대통령 직속 여성가족위원회와 연계한 공동협의체 구성을 선언했다. 더는 우리 딸이, 우리 누나가 이런 일로 병들게 할 수 없습니다. 10월 27일 국방대에서 열린 차세대 간부 인권 리더십 세미나에 강유진은 패널로 초청되었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 후보생들 앞에 서서 유진은 이렇게 말했다. 군대 안에서 성범죄는 폭력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과 함께 일어납니다. 누구도 그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라져선 안 됩니다. 그날 참석자 중 한 명이었던 박경민 대위는 세미나가 끝난 후 조용히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당신의 용기는 우리 조직의 정의가 되어줄 겁니다. TF 조사 과정에서 이중원 상사와 김도환 중사가 연루된 과거 피해자 7명의 기록이 추가로 복원되었다. 그중 일부는 전역 후 이미 민간에 정착한 이들이었고 몇 명은 그 기억을 없애기 위해 군 기록 삭제 신청까지 했던 이들이었다. 조사관은 유진에게 물었다. 혹시 이들 중 누군가 연락한 사람 있나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 사람. 직접 찾아와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따뜻함으로 울었다. 2023년 11월 초 국방부는 유진을 군 고충심의 자문위원단 청년 대표로 위촉했다. 자문단 위촉식에서 국방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병영 내 인권이 더는 구호가 아닌 실질적 작동 체계가 되기 위해 강유진 훈련병과 같은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녀가 위촉장을 받는 순간 윤지혜와 이가현 뒤편에서 박수치던 모든 훈련병들이 조용히 기립했다. 하지만 모두가 박수만 친 건 아니었다.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조직의 명예 실추라며 유진에 대한 비공식 경계와 문제 조장자라는 말도 돌기 시작했다. 그 소식을 들은 유진은 말했다. 처음부터 모두가 날 환영할 거라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한 걸 후회하진 않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숨지 않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두려움보다 책임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2023년 11월 12일 국방부 군사법원 제2심리실 오전 10시 정각 피고석에 김도환 중사와 이중원 전 상사가 한 줄로 앉아 있었다. 죄명은 총 7가지. 직권남용, 성희롱 및 성추행, 직무유기, 감찰방해, 기록 조작, 피해자 협박.
보고 체계 왜곡, 군 형법상 최고 징역 15년형까지 가능한 중범죄. 재판장은 말없이 문서를 넘겼다. 그 조용한 시간마저 법정 앞 모두의 숨소리를 조이고 있었다. 강유진 훈련병 앞으로. 재판장이 이름을 부르자 유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증언대에 선 그녀는 떨리는 손을 마주잡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저는 교관 김도한 중사에게 생활관 옆 간이 상담실로 호출당했습니다. 그곳엔 CCTV도 상급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 잘 들으면 편하게 해줄게. 유진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바로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법정 안은 숨조차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다. 이어 등장한 증인은 2019년 1월 기수 출신 민간인이 된 전 여군 박시연 씨였다. 저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엔 그냥 혼자 겪은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이건 패턴이었습니다. 계획된 침묵이었고 방치된 범죄였습니다. 그녀는 군에 남지 못했지만 진실 앞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했다. 김도한 중사는 모든 혐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훈련병과의 상담 중 있었던 일반적 대화일 뿐이며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CCTV 캡처 사진을 꺼냈다. 고개를 푹 숙인 유진의 뒷모습, 그리고 그의 비어있는 오른손. 이 장면은 훈련소 내부 보조복도 CCTV입니다. 당신이 훈련병을 벽 끝으로 밀어 넣었고 대화 후 오른손을 훈련병 어깨에 올린 것이 확인됩니다. 이 또한 기억나지 않습니까? 김도한은 말없이 고개만 떨궜다. 수사 과정에서 김도한과 이중원 외에 추가 간부 2명이 문서 조작 및 보고 회피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행정보급과 소속 정성필 중사, 인사통제실 소속 류경석 대위. 두 사람은 사건 당시 내부 고발을 개인 성격 문제로 둔갑시키고 상신을 지연시킨 핵심 인물이었다.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 국무기피 및 직무유기 혐의로 별도 수사에 착수했다. KBC, JTO, 공군방송 등 국내 주요 언론사들은 법정 심리 생중계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일부 음성 및 얼굴 모자이크 조건으로 승인했다. 그날 저녁 뉴스엔 강유진 훈련병의 증언 장면이 전국으로 퍼졌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않았지만 우린 서로를 지켜낼 겁니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제 진짜 바뀌어야 한다. 유진 훈련병, 당신이 진짜 영웅입니다. 재판이 끝난 그날 밤 생활관 창가에 앉은 유진은 노트에 조용히 한 문장을 썼다.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너머 동이 트고 있었다. 2023년 12월 1일 서울 용산 군사법정 제1심리실. 재판장은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김도한은 군내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성희롱 및 협박을 자행했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축소 은폐하려는 명백한 시도를 했습니다. 이에 군 형법 제67조 및 군 인권보호법 제4조에 의거 징역 11년 및 상사 강등, 군 복무 불가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석에 앉아있던 김도한은 순간 눈을 감았지만 한숨조차 내뱉지 못했다. 또한 이중원 전 상사에게는 공무상 기록 조작, 감찰 방해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합니다. 법정은 조용했고 증인석에 앉아있던 강유진은 조용히 손을 움켜쥐었다. 눈물은 없었다. 그저 조용한 안도의 숨, 그리고 스스로를 다잡는 표정만 있었다. 재판 직후 각 언론사는 일제히 속보 자막을 띄웠다. 속보 여군 협박 사건, 교관 김도한 징역 11년형 확정. 속보 국방부 사건 재발 방지 위해 구조 전면 개편 착수. 청와대 역시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모든 조직은 내부 정예 위에 설 수 있어야 하며 국방의 의무 또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SNS상에서는 해시태그 강유진, 해시태그 말 잘 들으면 편하게 해줄게, 해시태그 군대개혁. 이런 해시태그들이 하루 종일 상위에 올랐다. 국방부는 즉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실질적 변화들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개인 생활관 CCTV 의무 설치, 훈련소 내 모든 상담실, 청소실, 간이 보관소 등에 보조 카메라 설치 의무화, 고발자 보호법 개정, 고발자 자동보호 명문화, 징계 가능성 제거 및 전담 변호 지원제 도입, 여성 권리 강사단 운영, 전역 여군 인권 활동가 출신들로 구성된 순회 강의단 파견. 그 첫 번째 강의자가 바로 강유진이었다. 12월 15일 논산훈련소 제3중대 강당. 강유진은 모자에 훈련복을 걸친 신병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 군 생활의 한 장면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제가 선택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을 조곤조곤 풀어놓았다. 폭로가 아닌, 경고가 아닌 선배로서의 경험담. 끝나고 나서 한 훈련병이 손을 들었다. 훈련병 김혜준. 그땐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유진은 살짝 웃었다. 나만 무서운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버티게 됐어요. 같은 시각 한민간 카페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모였다. 윤지혜, 이가현, 그리고 민간인이 된 박시연까지. 이제 우리 다 살아남았네. 지혜가 조용히 말하자 가현이 웃으며 덧붙였다. 그 사람들 이름 말하는데 1년 걸렸는데 지금은 뉴스에 다 나와 있더라. 유진은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젠 잊을 수 있겠지? 박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잊지 말자. 우리가 바꿨다는 걸. 하지만 이 사건은 단지 김도한 중사와 이중원 상사 선에서 끝나지 않았다. 박문석 전 대령이 상부 유착 정황과 문서 삭제 지시건은 민간 검찰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아직도 그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는 조사 중이었다. 유진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시작된 거죠. 누가 뭐라든 진실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강유진 전 훈련병 귀하의 활동은 많은 장병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귀하를 2023년 국방명예훈장 수상자로 선정합니다. 2023년 12월 24일 성탄절 아침, 강유진은 서울 국방컨벤션홀에서 작은 훈장을 목에 걸었다. 눈물이 아닌 미소가 있었다. 그 눈물의 끝엔 변화가 있었다. 2023년 12월 26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그 안엔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강유진의 어머니 박정은, 그리고 유진의 아버지 강병호. 이날은 언론과의 첫 인터뷰가 있던 날이었다. 카메라 앞에 선 박정은 씨는 손에 작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다. 훈련소 들어갈 때 이 사진 한 장 들고 갔어요. 찍고선 살 빠져서 돌아올게요. 웃던 아이였죠. 기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건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정은 씨는 잠시 고개를 숙인 후 굳게 담은 입술을 열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 미안했죠. 강병호 씨는 과거 군인이었다. 중사로 예편한 후 현재는 지역 자영업자로 살고 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군 생활 10년 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유진이는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목소리보다도 더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 딸은 누구보다 당당한 군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요. 12월 27일 저녁 KBC와 YTN은 유진 가족의 인터뷰를 생방송 특집으로 편성했다. 이어진 거리 인터뷰에서 시민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 혼자서 엄청난 걸 해냈잖아요. 그런 딸을 둔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이젠 그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해요.
그게 진짜 변화죠. 방송 후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례적인 페이지가 떴다. 강유진 훈련병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누르면 감사 메시지 작성 페이지로 이동됐다. 그날 하루에만 36만 건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튿날 유진의 집으로 국방대 장교 후보생 한 명이 손편지를 보내왔다. 강유진 훈련병님께 아직 장교가 되려면 한참 남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용기와 정의 그 두 가지가 군인의 어깨에 동시에 얹혀야 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유진은 그 편지를 읽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내가 말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걸 정말 느껴요. 같은 시기 포항 제1해병사단에서도 강유진의 이야기가 군 생활관 인권 교육의 정식 자료로 채택됐다. 훈련소에서 그녀를 가르쳤던 강철민 교관은 이렇게 말했다. 우린 전통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썩은 전통이 있었단 걸 유진이가 보여준 거죠. 이젠 후배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 교관은 그날 교육 시간에 후임들에게 말했다. 강유진은 문제를 만든 게 아닙니다. 문제를 드러내고 길을 열었습니다. 같은 날 국방부 신임 대변인 최민수 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먼저 떠나야 하는 구조는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강유진 훈련병이라는 살아있는 교과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단 한 문장을 읽어내렸다. 정의는 기다리지 않아야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강유진은 퇴소를 앞두고 있었다. 특례 전역이 아닌 정상 퇴소와 민간 복귀. 생활관에서의 마지막 밤 동기들과의 대화는 조용하지만 깊었다. 윤지혜가 말했다. 너 나가면 뉴스 볼 때 심심하겠다. 이가현이 덧붙였다. 진짜 스타 한 명 보내네. 아니 영웅인가? 유진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냥 그때 말 한마디 한 사람일 뿐이야. 2024년 1월 3일 강유진은 조용히 눈을 떴다. 아직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먹먹했다. 달력엔 D-DAY 퇴소. 이렇게 쓰여 있었다. 생활관 창가에 앉아 유진은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엔 그녀가 훈련소 생활 내내 써왔던 기록들이 빼곡했다. 이건 나를 위한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 나중에 마주하게 될 현실을 위한 것이었다. 유진은 그 마지막 장에 한 문장을 남기며 펜을 놓았다. 이제 말할게요. 난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지만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날 저녁 생활관 전체가 작은 송별회를 준비했다. 비록 외부인은 부를 수 없었지만 동기들과 교관, 부사관 몇몇은 작은 간식과 함께 이별을 준비했다. 윤지혜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여기 편지들 있어. 너 몰래 다들 쓴 거야. 유진이 봉투를 열자 그 안엔 훈련병 전원이 손글씨로 쓴 짧은 편지들이 있었다. 언니 덕분에 여군도 무서울 게 없다고 느꼈어요.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도 용기 낼게요. 우리 엄마가 뉴스 보면서 울었어요. 언니 이름 꼭 기억하래요. 유진은 그 편지들을 천천히 읽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다. 2024년 1월 4일 유진의 퇴소식 날. 기념 촬영을 마치고 각자의 가족이 데리러 오던 시각. 유진은 조용히 짐을 챙겼다. 그녀 앞에 검은색 패딩을 입은 한 남성이 섰다. 강철민 교관. 그는 말없이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훈련병 강유진 수고 많았다. 유진은 거수 경례로 답했다. 그 짧은 경례에 서로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넌 이 군대를 바꾼 사람이다. 잊지 마라. 절대 내가 작았던 적은 없다. 다음 날 아침 주요 뉴스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강유진 훈련병 퇴소 국방개혁 상징으로 남다. 한 여군의 용기, 대한민국을 바꾸다. 그녀는 평범한 병사였지만 결국 비범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한 누리꾼은 댓글로 이렇게 남겼다. 우리는 강유진에게 빚을 졌다. 그녀가 바꾼 건 단지 군대가 아니라 우리의 외면이었으니까. 며칠 후 국방부 민원실에는 이름 없는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 없음. 주소 없음.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와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그 CCTV를 기억합니다. 이제 당신의 용기가 나를 움직였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그 편지가 익명의 또 다른 내부 고발자로부터 온 것이라 판단했다. 그리고 또 한 번 군 내부에서 새로운 진술 조사가 시작됐다. 2024년 2월 강유진은 민간에 복귀해 심리상담사 자격증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들은 수많은 고통들을 더 이상 혼자 삼키지 않기 위해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녀의 SNS에는 오늘도 짧은 글 하나가 남겨진다. 변화를 만드는 건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말하지 못했던 걸 처음으로 말하는 순간입니다. 2024년 봄 논산 육군훈련소 신병 324기 훈련병 김세아는 무거운 군장을 짊어진 채 생활관에 처음 들어섰다. 주위를 둘러보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여기 뉴스에서 봤던 데네. 세아는 입대 전 강유진 사건을 접한 이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용기가 세아로 하여금 입대를 결심하게 한 계기였다. 생활관 벽 한편엔 군 인권 개선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함께 존중하고 지켜내는 병영. 그 아래엔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도 있었다. 당신의 용기가 모두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 중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1:1 면담이 완전 폐지되었다는 점이었다. 과거엔 간이 상담실이라는 이름으로 비공식 공간에서 교관이 훈련병과 개별 면담을 했지만 이제는 최소 2인 이상 참관자 필수 규정이 적용되었다. 훈련병 이나현은 중얼거렸다. 이제 혼자 불려갈 일은 없겠네. 심지어 교관들도 인권교육 필수 이수를 마친 상태였다. 중대장 정민호 대위는 교육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훈련병의 복종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존중 속에서 신뢰를 쌓는 훈련, 그게 진짜 훈련입니다. 생활관 안엔 조용히 벽을 바라보는 훈련병들이 있었다. 그중 한 명, 강유진이 속했던 중대 출신의 후배가 동기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 사람 보고 입대했어. 다들 피하라고 말릴 때 오히려 여군도 바뀌고 있다고 느꼈거든. 그녀의 말에 또 다른 훈련병이 끄덕였다. 우리도 지켜내야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하나 달라진 점은 군사경찰의 역할이었다. 이전엔 감시와 처벌 중심이었던 구조에서 보호감찰단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들은 매일 훈련소 내 시설을 순회하며 훈련병과 교관 간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분위기 감지 업무를 맡고 있었다. 심지어 익명 신고함도 전자 키오스크로 바뀌어 즉시 상부로 직통 보고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간부들은 이제 훈련병들의 눈치를 본다. 그리고 그 눈치가 정의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간다. 어느 날 정신교육 시간에 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 영상 속엔 조용히 마이크를 들고 서 있는 한 여성이 있었다. 훈련병 강유진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누군가의 용기를 막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훈련병들 사이에서 웅성임이 일었다. 진짜야 그 사건에 나왔던 사람. 와 목소리 떨리지도 않아. 세아는 그 영상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속에 단단히 새겼다. 조별 면담 시간. 이전 같았으면 누구 하나 말도 안 꺼냈을 장면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훈련병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 없이 고민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한 훈련병이 말했다.
만약 예전처럼 당했다면 나 말 못했을 거야. 근데 지금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조용히 듣던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니까. 훈련소 곳곳엔 이름 없는 벽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려놓은 익명의 실루엣, 그리고 그 아래 붙은 글귀 하나. 그녀는 한 번 말했고 우리는 계속 이어간다. 군대가 완벽해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달라지고 있었다. 적어도 이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소문이 아닌 시작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생긴 것이다. 2024년 4월 2일 논산훈련소 정문 앞 이병 장정들을 태운 버스가 하나 둘 정문을 통과했다. 그 속에서 긴장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던 여성 장정 정아린. 그녀의 손엔 다소 낡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제목은 단순히 용기. 표지엔 작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훈련병 강유진의 군생활 기록. 누가 보기엔 단지 에세이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할인에겐 어떤 길이 가능하다는 증거였다. 정아리는 강유진 사건이 한창이던 고3 시절 공부 대신 포털 사이트에서 터져나오는 수많은 기사와 댓글을 붙잡고 있었다. 교관의 협박 CCTV가 다 담았다. 여군 훈련병 침묵 깨고 직접 고발. 그녀의 용기, 군대 전체를 바꾸다. 밤마다 몰래 이어폰을 끼고 그녀가 출연한 팟캐스트를 들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무서웠지만 침묵은 바꾸는 게 아니라 숨기는 거니까요. 그 말이 할인의 진로를 바꿔버렸다. 입대를 결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말렸다. 여자애가 군대는 왜 가? 군대 아직도 그런 거 많아. 괜히 힘들게 왜 해? 유진 같은 사람 한 명으로 바뀌진 않아. 하지만 할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한 명이 바꾼 거면 두 명이면 더 빨리 바뀌겠죠. 훈련소 첫날 할인은 주변을 유심히 살폈다. 각 생활관에는 훈련병 권리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곳곳에 비상 신고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신입 교육을 담당한 조교가 여성 상사였다는 점이었다. 최유림 상사. 그녀는 첫날 교육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기서 목소리 큰 사람보단 눈빛이 단단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할인은 그 말을 들으며 어딘가 유진과 닮은 느낌을 받았다. 1주차 정신교육 시간. 교관이 꺼낸 자료엔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용기 훈련병 강유진의 기록. 군 인권교육 공식 교재로 전 훈련병에게 지급된 자료였다. 그 안에는 유진이 실제 훈련소 시절 겪은 상황, 교관의 발언, 그리고 녹취록 일부까지 담겨 있었다. 훈련병 김서연이 중얼거렸다. 이걸 공식으로 배운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 할인이 작게 속삭였다. 우린 그 사람이 만든 다음 세대야. 3주차 교육 마지막 날. 생활관에 깜짝 영상이 도착했다. 영상 속엔 시원한 민트색 셔츠를 입은 강유진이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전역자 강유진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는 여러분은 예전에 저보다 훨씬 더 용감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때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영상이 끝나자 생활관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게 남아 있었다. 정아리는 교육이 끝난 뒤 작은 결심을 했다. 자신처럼 유진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으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종이 하나를 붙였다. 유진을 보고 군대에 들어온 사람들 모여주세요. 처음엔 2명, 다음 날엔 7명, 그리고 일주일 뒤엔 16명이 모였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결심은 같았다. 우리도 군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2024년 5월 강유진은 훈련소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마친 후 조용히 민간으로 복귀했다. 그녀는 화려한 언론 인터뷰도 유명 인플루언서가 되는 일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상담센터의 문을 열었다.
간판도 없는 주로 여성 군인들과 전역자들이 찾는 곳이었다. 지금은 그냥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싸움을 끝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옆에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유진의 이름은 군대 밖 사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심리상담사 지망생, 청년 정치활동가,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유진의 싸움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특히 서울 와이어성 인권연구소는 강유진을 주제로 한 전시회 말하는 용기를 개최했다. 전시관엔 훈련소 내부를 복원한 공간, 유진이 남긴 기록을 재현한 디지털 벽, 그리고 훈련병들의 인터뷰 영상이 상영되었다. 관람객 중엔 10대 여학생들도 많았다. 우린 몰랐어요. 저런 일이 있었는지. 저 언니가 바꾼 거 우리가 이어가야죠. 유진의 사례는 결국 국회까지 도달했다. 2025년 3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청문회에서 전 국방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군대 내 인권은 더 이상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강유진 전 훈련병의 사례는 제게 군인의 자격이 무엇인지 묻는 계기였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강유진 인권 개선안이라 불리는 7개 조항의 병영 개혁 지침을 발표했다. 개인 면담 동의제, CCTV 의무 공개 기간 연장, 훈련병 익명 제보 보장 시스템, 여성 전담 상담관 배치, 교육용 자료의 실사례 반영, 외부위원회 항시 감찰 제도, 신고자 보호 인사조치 금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서는 유진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해시태그 BCAUSEOFHER, 해시태그 BCAUSEOF와 EUJIN, 해시태그 유진이 말했기에, 해시태그 침묵을 넘어서 이러한 해시태그가 전역자 커뮤니티를 넘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퍼지기 시작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렇게 썼다. 나는 유진을 모른다. 하지만 내 딸이 군대 가기 전 이 이름을 기억하게 할 거다. 전역 후 유진은 서울 마포구 조용한 골목에 작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 대상은 군 복무 중 성희롱 가혹행위 피해자 그리고 신고 후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청년들. 그녀는 상담 중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조언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대신 오직 경청에 집중한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나요? 처음 무서웠던 건 뭐였죠? 지금 그 감정을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유진의 상담실은 이름 없는 용기들이 조금씩 스스로를 찾아가는 공간이 되었다. 2025년 여름 국방인권센터는 유진의 훈련소 기록을 중심으로 한 단행본을 출간했다. 나는 말하기로 했다 강유진 기록집.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5위에 올랐다. 그리고 학교 교육용 보조 교재로까지 채택되었다. 한 독자 후기는 이랬다. 이건 슬픈 이야기지만 결국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 가장 단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대학교 강의실, 사회복지학 수업 중 강사가 학생들에게 질문했다. 여러분에게 사회를 바꾸는 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전 강유진이 떠올라요. 단지 군인 한 명이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보여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 수업의 말미엔 다 함께 한 문장을 필사했다. 혼자였지만 침묵하지 않았다. 2025년 가을 한 여군 훈련병이 퇴소를 앞두고 심경을 남겼다. 전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CCTV도 있고 상담관도 있다고 했고요. 그런데 왜 아직도 눈치부터 봐야 할까요? 강유진 사건 이후 정책은 바뀌었다. 기준도 올라갔다. 하지만 사람은 그만큼 바뀌었는가? 훈련소마다 성인지 교육, 인권 보장 교육, 훈련병 보호 방침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일부 간부들은 여전히 구시대적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뭐든지 다 갑질이라고 우기면 누가 군기 잡냐? 요즘 애들 군대가 캠핑인 줄 알아? 심지어
일부는 강유진 사건을 비꼬듯 말했다. 유진이처럼 녹음기 켜놓은 애들 또 있나? 이런 말들은 훈련병들 사이에서 다시 침묵을 퍼뜨렸다. 훈련병 정소연은 생활관에서 부조리한 상황을 겪고 있었다. 조교가 은근한 언어 희롱을 던졌지만 정작 주변은 침묵했다. 하나만 걸리면 편하게 해줄게. 이 말 요즘에도 해요. 근데 그게 그냥 장난인 척 넘어가요. 소연은 신고를 고민했지만 먼저 전역한 선임의 조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신고해도 남는 건 너야. 표적되지 않으려면 그냥 넘어가. 국방부가 도입한 익명제보 시스템.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익명신고를 했던 병사들이 어쩌다 밝혀지는 경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 익명은 익명이 아니에요. 어떤 중대, 어떤 시점, 교관은 바로 알아챌 수 있어요. 이에 따라 병사들은 다시 입을 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다시 예전처럼 버티기 모드로 돌아갔다. 2025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군 병역문화 관련 실태 보고가 공개되었다. 강유진 사건 이후 개선된 제도와 구조는 형식적 적용 수준에 머물렀다는 결과가 나왔다. 성인지 교육 이수율 97%, 실질적 행동 변화 체감률 42%, 피해자 보호 만족도 31%. 보고서 말미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도는 명확해졌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물러선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런 와중에도 조용히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신임 부사관 배연주 하사는 이전 강유진 사건을 교육대부터 직접 언급한다. 우린 그 이름을 덮어두면 안 됩니다. 유진은 변화를 시작했어요. 우린 지켜야죠. 그녀는 부대 내에서 훈련병들이 겪는 사소한 모욕에도 항상 반응했고 상부에도 정식 건의를 올렸다. 지켜보는 사람 하나 있으면 그 구조는 다시 무너지지 않아요. 전역한 지 1년이 넘은 강유진은 SNS에 짧은 글을 남겼다. 제도가 바뀌었어도 사람은 느리게 따라오죠. 그래서 저는 천천히 가더라도 계속 걸을 겁니다. 이 문장은 전국 군부대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글을 보고 용기를 냈다. 강유진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던 그날의 고발은 이제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닌 군대와 사회에서 기준점이 되기 시작했다. 군 간부 교육 과정엔 유진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사례 교육이 포함되었고 부대 게시판에는 그녀의 실명과 함께 실린 문장이 자주 붙었다. 강유진 훈련병의 기록은 병역문화 개선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이 문장은 더는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지적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정표로 작용하고 있었다. 육군 장교교육학교의 윤리교관 정혜진 대위는 교육 첫날 수강생들에게 이런 말을 건넨다. 오늘 여러분은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울 겁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여러분의 기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업의 첫 장은 훈련병 강유진의 목소리로 시작한다. 그땐 말하는 게 틀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말하지 않는 게 더 큰 죄였어요. 강의실안 수십 명의 예비 장교들이 그 말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다. 각 부대의 게시판 한켠에는 이제 빠짐없이 붙는 포스터가 있다. 검은색 배경에 하얀 글씨. 그녀는 기록했다. 당신은 외면하겠는가? 아래엔 간단한 이미지. 녹음기를 쥐고 서 있는 훈련병의 실루엣. 그녀의 눈동자만 또렷하게 강조되어 있다. 이 포스터는 군 내부 디자이너 그룹이 자체 제작한 것으로 전국 96개 부대에 자율적으로 배포되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강요된 건 아니지만 이걸 떼는 순간 그 부대는 의심받죠.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이서아는 강유진을 주제로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논문 제목은 강유진 이후의 병영 기록, 변화, 그리고 용기의 재생산. 서아는 말했다. 유진은 단지 군인을 바꾼 게 아니라 침묵하는 사람들의 마음 구조를 바꿨어요.
그래도 말할 수 있다는 용기를 남겼으니까요. 그녀는 유진의 발언, 언론 자료 판결문, 그리고 군이 발표한 제도 변화까지 정리해 PPT로 만들고 각 고등학교 인권 강연에도 나서기 시작했다. 논산훈련소 3생활관 5층 복도 끝자락. 이곳은 과거 유진이 생활했던 생활관이다. 2025년 이후 이 공간은 기억의 공간으로 별도 보존되며 신병들이 입소 후 처음 도는 훈련소 오리엔테이션 코스의 일부가 되었다. 벽에는 그녀가 직접 쓴 글귀가 남아있다. 나는 증오보다 변화를 택했습니다. 훈련병 밖에 나가 그 글귀 앞에서 물었다. 진짜 이 사람이 그렇게 다 바꾼 거예요? 조교는 잠시 생각하다. 짧게 답했다. 한 사람일 땐 가능할 리 없다고 하겠지만 결과는 이미 우리가 보고 있잖니. 2026년 초 한 종편 방송국에서 강유진 2주기 특집 다큐를 방영했다. 제목은 한 사람의 군대. 다큐는 유진의 고발부터 판결, 그 이후 변화까지를 정리한 내용이었지만 진짜 중심은 그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녀를 보고 입대한 신병. 그녀의 글귀를 보고 교육 자료를 만든 장교. 그녀를 통해 침묵을 이긴 피해자. 다큐 말미 유진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말하지 않으면 이런 세상도 없었겠죠. 2026년 5월 3일. 유진이 훈련소에서 처음 발언한 날. 이날 전국 군부대에서 자율적으로 병영 인권 기념일을 지정하고 1분 묵념을 시행했다. 단 한 번도 강요된 적 없는 행사. 그러나 모든 부대가 자발적으로 시행했다는 점이 더 큰 울림을 남겼다. 누군가는 SNS에 글을 남겼다. 그녀가 없었다면 우린 여전히 무서워서 말을 삼켰겠지. 2026년 8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신병교육 이중대 사소대에 처음으로 투입된 여성 조교 하서윤 하사.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당당하게 훈련병들 앞에 섰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훈련병들은 움찔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웃지 않았다. 비웃지도 않았다.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훈련소의 공기 자체가 되어 있었다. 2025년부터 군 전 교육기관에 보급된 훈련병 강유진의 기록은 이제 단순한 사례집이 아니었다. 생활관마다 그 글귀들이 벽에 쓰여 있었고 조교들이나 간부들도 자연스레 그 이름을 꺼냈다. 유진 선임이 그랬지. 말 못하는 병사가 제일 위험하다고. 이젠 유진이라는 이름은 사건의 주인공이 아닌 군대 속 하나의 공통 언어가 되어 있었다. 강유진의 용기 이후 각 부대에서 침묵을 깨는 사람이 늘어났다. 기갑사단에서 발생한 여군 폭언 사건 제보자, 해병대 신병교육단에서의 부조리를 직접 녹음한 훈련병, 특전사에서 훈련 중 성희롱 피해 후 정식 진정을 넣은 여성 하사. 이들은 모두 유진 이후를 살아가는 두 번째 발언자들이었다. 특히 한 훈련병의 글이 군 공식 블로그에 실렸다. 그녀가 말했기에 나도 말할 수 있었다. 다음은 내가 지켜줄 차례다. 2026년 국방부는 전국 모든 사단에 훈련병 보호관 제도를 신설했다. 보호관은 조교와 훈련병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며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개입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의 근간이 된 건 강유진이 제기했던 권력 불균형에 대한 구조적 문제였다. 한 보호관은 말했다. 우리는 이제 비극이 터지고 나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에요. 먼저 들을 준비가 된 군대가 되려 합니다. 2026년 후반부 특이한 군내 프로그램이 생겼다. 이름하여 말하는 용기 살아있는 교육. 강의자는 누구인가? 전역한 병사들, 특히 과거 신고 경험이 있거나 군내 인권 관련 활동을 한 이들. 이들은 현역 병사나 신병들 앞에 서서 자신의 경험을 강의 형식으로 전달한다. 그중 한 강의자의 말이 사단장까지 울렸다고 한다. 강유진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녁은 없었을 겁니다. 그땐 진짜로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2026년 9월 유진이 재학 중 중퇴했던 대학에서 그녀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다. 사회복지학과 졸업식장. 그녀는 학사모를 쓰고 무대에 올랐다. 전 중간에 멈췄지만 그 시간 동안 배운 건 책 안의 지식보다 더 날카로운 현실이었어요. 교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녀는 교과서 한 권보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2027년 초 강유진 장학재단이 설립됐다. 군 복무 중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거나 제도 개선에 앞장선 이들을 위한 장학기금. 첫 해수혜자는 공군기술학교에서 부조리 행위를 직접 고발한 김하늘 하사.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기록을 읽고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다고 믿게 됐어요. 2027년 5월 전국 육군 12개 훈련소에서 동시에 열린 말하는 군대 캠페인. 현장에 모인 이들은 대부분 새로 입대한 신병 그리고 갓 소위가 된 장교들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강유진이라는 이름을 사람의 이름이 아닌 약속의 상징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한 강연자가 무대에 올라 말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시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강유진은 여전히 어느 누구의 얼굴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SNS 계정도 유튜브도 없었다. 그녀의 이름이 팔리는 상업물은 없었고 유진은 단 하나 기록과 기억만 남기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점점 더 자주 꺼내기 시작했다. 유진처럼 하지 마는 조롱이 아니라 유진이라면 어땠을까라는 참조점으로 그녀의 이름은 이제 지침이자 길잡이였다. 국방대학교는 2027년부터 군장교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양 과목을 개설했다. 과목명 말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할 수 없다. 이 과목의 교재에는 강유진이 남긴 기록 일부와 실제 사건 판결문 그리고 변화된 제도 도입 후 성공적 적용 사례들이 담겨 있다. 강의 첫 시간 교수는 수강생들에게 질문한다. 군은 누굴 위한 조직이어야 하나요? 한 생명이 조용히 사라져야만 유지되는 조직이라면 그건 방어가 아니라 침묵의 구조물입니다. 이제는 훈련소 입소 첫 주에 신고 절차와 피해 대응법을 먼저 교육한다. 예전에는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뒤에서 이상한 애라며 따돌림을 당했지만 이제는 조금이라도 부조리를 감지하면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 훈련병 조현우는 말했다. 아무렇지 않게 말하니까 분위기도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말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참는 게 이상한 거예요. 2026년 말부터 시행된 군-민 연계 인권감찰 협약은 군 내 인권 문제를 외부 전문가가 함께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성희롱 대응 전문가, 정신건강 상담사, 여성권익위원회 소속 조사관. 이들은 매달 한 번씩 부대를 직접 방문해 조용히 장병들과 면담을 나눈다. 이 과정에서 군이라는 폐쇄적 공간이 처음으로 외부와 연결된 통로를 만들게 되었다. 한 사단에서는 마음훈련소라는 별도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이 과정은 정신적 회복력과 자기 표현 훈련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대면 상담과 역할극이 포함된다. 훈련병 김지우는 처음엔 이 교육을 쓸모없는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교육이 끝난 후 그는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털어놨다. 참는 게 강한 줄 알았는데 말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더 필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2027년 6월 어느 날 강유진은 몰래 훈련소를 다시 찾았다. 공식 행사는 아니었다. 단지 그녀가 몸담았던 생활관 한켠에 조용히 들러 벽에 새겨진 글귀를 바라봤을 뿐이다. 나는 증오보다 변화를 택했습니다. 조용히 서 있던 그녀에게 어느 신병이 물었다. 혹시 유진 선임님이세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던 누나예요.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다. 근데 내가 계속 말한다면
나 같은 사람 또 나오진 않을 거야. 2023년 봄, 훈련소에서 그 말을 들었던 강유진 훈련병은 가슴속 깊이 울분과 공포 그리고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책임감을 품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2027년 여름,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 속의 신병이 아니었다. 그녀가 처음 남긴 녹취 파일은 결국 군을 뒤흔들었다. 군 인권 정책의 전면 개편, 훈련병 보호관 제도 도입, 외부 감시 기구 상설화, 신고는 권리라는 표어의 공식화, 그리고 무엇보다 말하는 것이 당연한 군대로의 진입. 모두가 강유진이라는 이름 하나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없었으면 아직도 군대는 귀를 막고 있었을 겁니다. 한 언론사의 요청으로 그녀는 인터뷰에 응했다. 단 한 번. 기자가 물었다. 지금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유진은 조용히 웃었다. 사실 그날 이후 제가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못 참았던 거예요. 기자가 되묻는다.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똑같이 하실 건가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이젠 나 말고도 말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2027년 군인권상 수상자 명단엔 이런 문장이 함께 새겨졌다. 강유진이라는 한 사람이 여자 군인이라는 단어를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만들었다. 후배들은 그녀의 이름을 따 소대 이름을 유진 소대로 부르기도 했고 훈련병들 사이에선 그 이름은 선임도 함부로 못 꺼낸다는 말이 돌았다. 그녀는 영웅이 되길 원하지 않았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군대였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 하나로 그녀는 모든 것을 걸었다. 유진은 전역 후 사회복지학을 다시 공부했다. 그리고 지금은 군 인권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다. 그녀가 교육에 나설 땐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어차피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전 그냥 지금 말 못하고 있는 누군가의 편에 서고 싶어요. 그녀는 종종 훈련소와 사단을 돌며 강의도 하고 청소년 대상 캠프에서 자기 표현 훈련을 지도한다. 2027년 10월 유진은 훈련소 생활관을 다시 찾는다. 그녀의 요청으로 기록 영상이 촬영되었고 그 영상은 전국 군부대에 새로운 교육 자료로 배포되었다. 그녀는 영상을 통해 이런 말을 남긴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 말을 들은 사람들, 제 곁에 있어준 선임, 지켜보던 간부님,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까지.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마친 그녀는 영상 마지막에서 고개 숙여 인사했다. 말 잘 들으면 편하게 해줄게. 그 교관의 속삭임에서 시작된 이 한 줄의 이야기. 그 말은 이제 누군가의 상처가 아닌 변화의 불씨로 기억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유진 한 명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누군가는 말했다. 군대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진은 증명했다.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이 군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걸.